안녕하세요. 2025년 정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. 당신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기술은 빨라지고 경제는 뭔가 계속 바뀌고 또 사회랑 정책은 어디로 갈지 좀 불확실하고 네, 복잡하죠. 이 속에서 당신께 꼭 필요한 통찰 같이 찾아보시죠. 바로 시작할까요? 역시 첫 이야기는 AI가 될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PC, 스마트폰, 온갖 기기로 다 들어온다는 거잖아요.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생각보다 훨씬 싼 칩으로도 강력한 AI가 돌아간다는 점.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네, 그게 핵심입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의 딥시크 같은 스타트업 보면 저렴한 칩으로도 챗 GPT 수준 성능을 내서 시장을 놀라게 했거든요. 자료 보니까 스마트폰 AI 칩은 한 3달러, IoT 기기용은 심지어 0.3달러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. 뭐 이런 예측이 있더라고요. 0.3달러요? 와. 네, 이건 뭐 비용 절감 그 이상이죠. AI가 정말 우리 생활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올 수 있다는 신호탄으로 봐야 할 것 같아요. 대중화죠, 말 그대로. 그리고 AI가 일자리를 그냥 뺏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직원들만 아는 노하우 있잖아요. 문서화 안 된 그런 경험들, 이걸 AI가 활용하게 돕는다는 관점도 되게 신선했어요. 맞습니다. 보완제 역할이죠. 네. 이게 진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. 실제로 뭐 국내 은행들 보면 내부 통제에 AI를 쓴다면서요. 사람이 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뭐 사심 없이 잡아낸다고. 네,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. 하지만 동시에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아요. 바로 그 반도체 쪽 인력 부족 문제입니다. 인력 부족이요? 네. 2030년까지 보면 100만 명 이상 숙련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어요. 기술은 저렇게 빨리 가는데 사람이 못 따라가는 거죠. 이러면 AI 혁신 자체가 좀 발목 잡힐 수도 있는 거고요. 심각한 문제예요, 사실. 그렇군요. 기술 발전 속도랑 사람 사이의 격차 문제네요. 이게 또 경제 쪽으로 넘어가면 더 복잡해지죠. 특히 미국이랑 중국, 기술 패권 경쟁은 2025년에도 뭐 계속 뜨거울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죠. 미국은 AI나 IT 서비스로 계속 앞서가려고 할 거고, 중국은 뭐 7천억 위안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쏟아부어서 반도체 자립을 하려고 하니까요. 7천억 위안? 이 경쟁이 근데 단순 기술 싸움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좀 봐야 합니다. 자료들을 보면 미국과 비미국, IT와 BIT, 대기업과 중소기업, 이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경제가 좀 비틀거린다. 뭐 이런 절름발이 경제 우려까지 나와요. 절름발이 경제라? 표현이 좀 그렇네요. 네. 공급망 재편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효과가 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흥미로워요. 미국이 중국을 딱 겨냥해도 중국이 뭐 멕시코나 베트남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니까요. 생각보다 이 글로벌 경제망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. 그렇게 빠져나가는군요. 그럼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? 한 2%대 저성장은 얘기도 나오고 고질적인 문제들 있잖아요. 가계부채 높고 돈은 자꾸 생산적인 투자 대신 부동산으로만 가고 또 중국이랑 수출 경쟁은 더 심해지고 네,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여전하죠. 특히 그 주거 불안정 문제가 저출산의 큰 원인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좀 올린다고 하더라고요. 연 2억에서 2억 5천으로. 그리고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, 주택 공급도 육맨 가구로 늘리고요. 네,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,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게 좀 관건이겠네요. 그렇죠. 경제뿐만 아니라 2025년은 정치, 정책 이쪽 불확실성도 정말 큰 해가 될 것 같아요. 만약에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면 그 보호무역주의 강화나 관세 인상 가능성 이런 게 커지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건 글로벌 공급망에 또 한 번 충격을 줄 수 있는 변수고요. 미중 기술 갈등은 더 심해져서 미국은 딱 필요한 기술만 수출 통제하는 좁은 울타리, 높은 장벽 이걸 더 강화하고 중국은 뭐 희토류 같은 자원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하고 이런 식의 갈등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. 한국 내부 정치 상황도 뭐 상당히 유동적이네요. 아시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내년 6월 3일 전에 조기 재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. 자료들을 보면 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젠더 이슈, 주사일제 논의 같은 것들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. 물론 이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나온 전망일 뿐이고요. 저희가 어떤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.
이런 변수들이 있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 중요하니까요.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당연히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. 당연하죠. 특히 기후변화 정책 같은 장기적인 계획들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. 그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탄소중립 기본법도 개정해야 하고 2035년까지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국가 목표 NDC라고 하죠. 그것도 새로 정해야 하고요. 또 배출권 거래제 4차 계획기간 설계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확정 같은 굵직한 결정들이 쭉 예정돼 있거든요. 아, 정말 중요한 결정들이 많네요. 네. 근데 이런 것들이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면 좀 지연되거나 뭐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합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정리를 좀 해보면요. 2025년은 AI가 우리 삶이랑 업무에 더 깊숙이 들어오고 세계 경제는 경쟁 속에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정치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말 큰 변화의 파도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? 네. AI가 점점 더 흔해지면서 그 온라인 교육회사 책을처럼 기존의 강자들 비즈니스 모델까지 위협하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걸 넘어서서요. AI를 통해서 당신의 분야에서 어떻게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을지, 그리고 이런 변화를 어떻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이게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은 마지막 화두입니다.